안녕하세요.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매일 오전 8시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과 새벽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도시를 깨우고 있었죠. 이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업무 보고가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태준은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 임원진 회의, 10시 반 신규 사업 보고, 오후 2시 해외 지사와의 화상 회의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비서가 미리 와서 준비해둘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서가 아이 문제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태주는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던 중 목이 말라 잠시 자판기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20층 높이의 빌딩 복도는 아직 조용했어요. 청소부 아저씨 몇 분과 일찍 출근한 직원들만 보일 뿐이었죠.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으려던 순간 태준의 시선이 자판기 옆 작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무언가 그녀에게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바람에 살짝 펄럭이며 태준의 눈에 띄었죠. 무심코 그 종이를 보려던 태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괜찮습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듯 급히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그 순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종이를 주우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를 이미 봤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태준의 가슴을 한 번에 뛰게 만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인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시간도 아닌데 이런 곳에 앉아 있어서. 그녀는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하은입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하은.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 같은데 뭔가 중요한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실도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커피를 뽑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그 종이에 적힌 글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죠. 태주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계속 아침에 만난 그 인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쥐고 있던 종이가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순간엔 정확히 보지 못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주는 다시 자판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그녀가 또 그곳에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지만 펼쳐보니 예상과 달리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장학금 영수증.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재단 이름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무명 장학재단.
태주는 그 이름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무명장학재단.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만든 사제 출연 장학재단이었거든요. 당시 태주는 본명인 이성재가 아닌 익명으로 재단을 설립했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었지만 기업 회장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워서 비밀리에 운영했었죠.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재단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5년 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영수증이 여기에 있는 거죠? 태주는 영수증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수혜자 이름란에는 또렷한 글씨로 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하은.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은. 그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지만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주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잠긴 곳에 보관해둔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기 싫어서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태준이 찾던 사진이 있었어요. 25년 전 딸 이영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하은이. 태주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손녀였어요. 딸 영미가 시집간 후 낳은 아이였죠. 하지만 영미는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5살이던 하은은 외가로 보내졌습니다. 그 당시 태주는 딸의 죽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미의 시댁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터라 하은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은은 외가 쪽 성을 따라 이하은이 되었고 태주는 그 후로 손녀와 연락을 끊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하은을 볼 때마다 죽은 딸 영미가 떠올라서 차라리 잊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태주는 손녀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하은이 자신의 회사에 인턴으로 와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무명 장학재단의 수혜자였다는 건 뭘까요? 태주는 그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수혜 기간은 15년 전부터 12년 전까지였어요. 바로 태준이 재단을 중단하기 직전까지였습니다. 태준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은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녀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초기까지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회사에 인턴으로 온 거죠.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우연일까요? 태주는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잊으려 했던 손녀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정말 자신의 손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20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하은이 자신을 알아볼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이번에 들어온 인턴들 서류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하은이라는 인턴이 있을 텐데 그 친구 서류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혼자 있을 때 그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이하은, 25살, 출생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맞았어요. 영미가 시집간 곳이 부산이었거든요. 학력란을 보니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사학란에서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는 모두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보호자는 외할머니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태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손녀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하은은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이 없어서 보육원에서 보호받았다는 뜻이었죠. 특이한 점은 학비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당시 무명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이어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내용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이 손녀를 도왔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결국 자신이 손녀를 도운 셈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태주는 하은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하은은 다른 인턴들과 달리 항상 조용했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고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오후 태주는 하은이 회사 로비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태주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하은의 폰 화면에는 회사 창립 기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다가 하은이 갑자기 폰을 멈추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지갑에서 나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태주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5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분명히 어린 시절의 하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태준의 딸 영미였죠. 하은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태준의 귀에 들렸어요.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있어.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하은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20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하은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은이 정말 자신의 손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은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태주는 하은이 자신의 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섣불리 할아버지라고 밝히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하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 추억의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공지가 나왔어요. 회사 역사와 함께 직원들의 이야기도 담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태주는 그 행사 준비 상황을 지켜보다가 하은도 사진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어떤 사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사 준비팀장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이번에 직원들이 제출한 사진들 중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턴 이하은 씨가 제출한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사진이죠?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인데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 두 분 다 너무 아름다워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진이 혹시 영미와 함께 찍은 사진일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행사 준비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준비팀장은 곧바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5살 정도의 하은이 어린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5살 정도의 영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바로 영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영미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리고 어린 하은의 천진난만한 표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때가 하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 거예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준비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태주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이네요. 그날 오후 태주는 하은을 다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은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손녀를 외면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주는 하은이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인턴들은 모두 그룹을 이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은만 혼자였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하은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은은 식사를 하면서 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태준이 살짝 훔쳐보니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생활비가 부족한가 보네. 태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턴 급여만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 하은처럼 의지할 가족이 없다면 더욱 힘들겠죠. 그때 하은의 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한 이하은입니다.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태주는 그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내일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바빠지겠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하은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밝히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태주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명장학재단의 기부증서 원본이 아직 자신의 서재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증서에는 자신의 본명인 이성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은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주는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무명장학재단 관련 서류들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20년 전 일이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태주는 오래된 파일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명장학재단 설립 당시의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설립 신청서, 기부증서, 그리고 수혜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부증서 원본을 찾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증서에는 자신의 본명인 이성재가 기부자로 적혀 있을 테니까요. 마침내 태주는 찾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깔끔한 서체로 인쇄된 기부증서였어요. 그 위에는 또렷하게 기부자 이성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태준의 본명이었죠. 태준은 그 증서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왜 이 재단을 만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당시에도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특히 영미가 어릴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은이도 이 장학금을 받았구나. 태주는 수혜자 명단에서 하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대학교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시기가 바로 태준이 재단 운영을 중단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기부증서를 가지고 회사에 나왔습니다. 하은에게 어떻게 건네줄지 고민했지만
자연스러운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점심시간 즈음 태주는 하은이 또 자판기 근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마 야간 아르바이트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여기서 만났던 이하은 씨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하은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지만 태준이 손짓으로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태준은 하은 옆에 앉으며 기부증서를 꺼냈습니다. 하은은 그 종이를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거 너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 태주는 의도적으로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증서를 하은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은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장학재단, 기부자 이성재. 하은이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빤히 쳐다봤어요. 혹시 이성재가 내 본명이야. 태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인가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나는 내 할아버지 이태준이야. 아니, 이성재지. 그 순간 하은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할아버지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래, 하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영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어린 시절 영미와 똑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태주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거칠고 차가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싫어해서 연락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겁쟁이였던 거야. 내 엄마를 잃고 나서 너무 아파서 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날까봐 피했던 거야. 태주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고요. 나도야, 하은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주변에서 지나가는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이제 할아버지가 너를 도와줄게. 혼자서 힘들게 살지 마. 할아버지. 하은은 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품에 안겼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무명장학재단. 그게 할아버지가 만든 거였구나요. 그래, 너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만든 거야. 그런데 너를 도와준 줄은 몰랐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그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녀를 도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태준과 하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메우기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하은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하은은 완강히 거절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갑자기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은아, 넌 내 손녀잖아.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천천히 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요. 하은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은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은은 그동안의 일들을 천천히 털어놓았고 태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뭔데? 하은이는 강한 아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거야 라고 하셨어요. 태주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5살 하은이 넘어져서 울 때 해준 말이었어요. 그 말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 강하게 잘 자랐구나. 태주는 하은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곁에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하은이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명 장학재단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은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제안이 하나 있어. 뭔가요? 무명 장학재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대표를 맡았으면 좋겠어.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아가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처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어. 태준의 제안에 하은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무명 장학재단 재출범합니다. 새로운 대표 이하은과 함께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인턴이었던 하은이 갑자기 장학재단 대표가 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적합한 인재라고만 했습니다. 하은은 인턴 생활을 마치고 장학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하은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하은을 만났던 그 자리였어요. 그때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생각해보고 있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맞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하은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커피 뽑을게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돌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게 더 많아요.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무명 장학재단은 하은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도약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심리적 상담과 진로 지도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태주는 하은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하은이 상담하는 학생들은 모두 그녀를 신뢰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기에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오늘 새로운 장학생이 5명 더 선정됐어요. 하은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그래, 어떤 아이들이야? 모두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특히 한 아이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태주는 하은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태주는 주말마다 하은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하은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꿈을 꿨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둘이 함께 산책을 하며 하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꿈?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하은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주셔서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하은의 말에 태주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오랜만에 영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아파서 볼 수 없었던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영미의 웃는 얼굴을 보며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영미야, 하은이가 정말 잘 자랐어.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 강하고 착한 아이로 컸다. 이제 아빠가 하은이를 잘 돌볼게. 너는 하늘에서 편히 쉬어. 사진 속 영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태준과 하은은 다시 자판기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연이 아닌 약속된 만남이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 사람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 볼게요. 하은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자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온 것은 달콤한 코코아였어요. 어떠세요? 괜찮죠? 응, 좋아. 하은이가 골라준 건 뭐든 맛있어. 태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거든요. 할아버지, 저 생각해 봤는데요. 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울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혼자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할아버지도 있고 재단에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은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맞아. 내 말이 정말 맞아. 할아버지도 저에게 도움을 주셨지만 저도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외로우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을게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손녀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은이 자신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었어요. 고마워, 하은아. 할아버지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새순을 트우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죠. 하은은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고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치유되고 있었어요. 영미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하은이 있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를 통해 영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있는 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저도요. 할아버지도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커피 향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서로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명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두 사람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긴 따뜻한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발걸음이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무명장학재단은 하은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은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 설계까지 돕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상담받은 학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은이 사무실에서 태준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떤 아이였는데? 보육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19살 아이예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과 비슷한 상황의 아이였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일단 장학금 지원을 약속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기적인 상담도 제안했어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태주는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경험 부족을 걱정했는데 하은은 타고난 리더십과 공감 능력으로 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남다른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하은아, 내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겪은 경험이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야. 책으로만 배운 지식과 직접 경험한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 하은은 할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그 경험이 자신만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재단에서 일하면서 하은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위로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자신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면서 그런 힘을 얻었던 것처럼 말이죠. 할아버지, 요즘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뭐가? 제가 무명장학재단의 수혜자였다가 이제는 대표가 됐잖아요. 마치 운명 같아요. 태준도 그 점이 신기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녀를 도왔고 이제는 손녀가 그 재단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정말 묘한 인연이었어요. 그때 내가 재단을 만든 이유도 내 같은 아이들 때문이었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었거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재단의 미래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은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서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캠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했어요. 올해 목표는 장학생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한 장학생들이 다시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저처럼요. 하은의 말에 태주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손녀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은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하은과 나누는 커피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었고 재단 이야기를 들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영미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아파서 피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하은을 통해 영미를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하은이 웃을 때나 진지하게 일할 때의 모습에서 영미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영미야, 하은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어. 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겠지? 태주는 영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딸의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자판기 앞에서 하은과 만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죠? 응, 재단 운영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이야. 오랫동안 교육 사업을 해오신 분이라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야. 하은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할아버지, 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재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가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네,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해요. 태주는 하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처음 재단을 만들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자. 재단이 아무리 커져도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만났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계획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태준과 하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지냈지만 이제는 정말 편안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태준은 주말마다 하은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하은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하은이 밝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며 추억을 쌓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어릴 때 엄마와 자주 갔던 공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태준의 제안에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정말요?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기억이 흐릿해서 정확히 어디였는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태주는 영미와 어린 하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주말마다 이 공원에 와서 너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연을 날리고 꽃을 보며 산책을 했지. 기억나요. 엄마가 항상 제 손을 잡고 하은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영미는 항상 긍정적이었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해결하려고 했지. 공원에 도착하자 하은은 곳곳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기억, 연못가에서 오리들에게 빵을 주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요. 하은이 한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영미와 자주 앉던 자리였어요. 할아버지, 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은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 집에 가게 됐는데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자신이 곁에 있어줬다면 하은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미안해, 하은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는 이해해요. 할아버지도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하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은아, 내 할아버지도 너만큼 아파하고 계실 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외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만나게 됐네요. 태주는 하은의 외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하은 사이를 원망으로 갈라놓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던 거네요. 외할머니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구나. 네, 외할머니 덕분에 저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흘러가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제가 재단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뭔데?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요. 하은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맞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만으로도 용기가 나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은이가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그때 하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사진을 본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찍은 자신과 하은의 사진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직원이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며칠 전에 사진관에서 액자를 만들었어요. 제 책상에 놓으려고요. 태주는 그 사진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한 장 가지세요. 사무실에 놓으시라고 똑같은 걸로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하은이 또 다른 액자를 꺼내며 건네주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하은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공원 곳곳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야.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말에는 할아버지가 어릴 때 살던 동네를 가보고 싶어요. 내가 어릴 때? 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태주는 그 제안에 기뻤습니다. 하은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좋아, 다음 주말에 함께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단순히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과거를 나누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소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하은이 준 액자를 책상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은과 태준이 다시 만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무명 장학재단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장학생 수가 처음에 5배로 늘어났고 졸업한 장학생들이 다시 후배들을 돕는 멘토링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정착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하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에서 우리 재단에 감사패를 주신대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요. 태준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기뻤어요. 정말 잘했어, 하은아.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처음에 재단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은의 겸손한 모습에 태주는 더욱 뿌듯했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손녀였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꿈을 꿨어요. 또 무슨 꿈? 엄마가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어요. 태주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안심이다. 하은이에게 할아버지가 계시니까라고요. 태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영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세요라고요. 영미가,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하늘에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은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은이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할아버지, 약속해 주세요. 뭘?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할아버지가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도 내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년 동안 쌓아온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하은의 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 전화를 끊고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뭔데? 방금 전화 온 게 제가 처음 장학금을 받았을 때 담당자셨던 분이에요.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우리 재단에 기증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태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은 씨가 장학생이었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요. 역시 하은이는 예전부터 특별했구나. 그리고 지금 하은 씨가 재단 대표가 된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주는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저 생각해 봤는데요. 뭘? 우리가 만난 것도 제가 무명 장학재단 수혜자였던 것도 지금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모두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마치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태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연결고리였거든요. 그날 저녁 태준은 영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영미야, 내가 남겨준 하은이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하은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인 것 같아. 고마워, 영미야.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자판기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 무명 장학재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재단을 만든 이유부터 시작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자란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재단을 운영하는 이야기까지요. 태주는 그 아이디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그 책의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하고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의 계획을 들으며 태주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손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그 책의 제목을 뭘로 할까요?
태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심한 발걸음에서 시작된 기적은 어떨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정말 우연한 발걸음이었잖아. 와, 정말 좋은 제목이에요. 그 발걸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는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서로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도 모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래요. 특히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정리해 갔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들고 있던 장학금 영수증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게 우리를 이어준 실마리였잖아. 그 영수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어뒀거든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할아버지와 저를 이어준 징검다리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로요. 하은아, 재단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줘요. 받은 도움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요. 태주는 손녀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란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오후에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어요. 몇 명이나 오는데? 5명이요. 모두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하은은 면접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면접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봐? 성적보다는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봐요.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역시 하은이답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식사 후 하은은 면접 준비를 하러 갔고 태주는 사무실에서 그날 오후 면접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은이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공부를 계속하고 싶나요? 하은이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 학생의 대답을 들으며 태주는 뭉클했습니다. 하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면접이 끝난 후 하은이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만난 학생들 모두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면접 본 학생은 저와 정말 비슷한 환경이더라고요. 어떤 아이?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받았던 위로를 그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태주는 하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해주는 손녀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재단 사무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하은아.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있고 우리 둘 다 정말 행운아야.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미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았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에는 지난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서로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무명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두 사람도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것이었어요.